안녕하세요. 리더들의 지식창고 킹스클럽입니다. 제가 요즘에 바쁘고 겨울에 윈터 타이어를 새로 구입한 지 얼마 안 돼갖고 아까워서 계속 타고 다니다가 차 사고를 낼 뻔한 적이 있는데요. 새로 구입하고 어디다 둘 데도 없고 아까워서 계속 타고 다녔는데 이 썸머 타이어가 아니다 보니까 갑자기 더워진 날씨에 브레이크가 덜 잡혀서 앞에 차를 박을 뻔한 적이 있어요. 그때서야 썸머 타이어로 안 바꾼 게 생각난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대표님들도 누가 회사로 찾아와서 정관 정비하라고 하지 않는 이상 세무조사 때 정관 내라고 하면 이때 내가 정관을 바꿨나? 하고 생각이 드실 텐데요. 도대체 정관 정비란 뭘까요? 자, 저희가 이제 상거래 행위를 하잖아요. 회사를 운영하는 것도 상거래 행위고요. 상거래에 대한 기업의 법률 행위를 상법이라고 합니다. 상법이 요약본, 그러니까 압축본이 회사 정관이 되는 겁니다. 법인 설립할 때 법무사가 정관 만들어 주잖아요. 왜 만들어 줬을까요? 기업의 법률대로, 그러니까 정관대로 상거래 행위를 하라는 의미로 만들어졌겠죠. 상법은 2에서 3년마다 부분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럼 정관을 안 바꾸고 있다는 것은 상거래 행위에 대한 법률이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직원 하나가 퇴사하면서 직원이 갖고 있던 주식이 있었습니다. 오래 갈 것 같은 직원이었는데 갑자기 그만두게 되면서 주식을 회사에서 사주게 되었어요. 자기 주식을 회사에 팔고 나가고 회사는 자기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겁니다. 이때 시가로 거래를 안 하고 시가보다 70%를 다운시켜서 거래를 했는데 이 저가 거래로 인한 문제로 세무조사가 나왔어요. 처음에는 해명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다가 격리 직원도 그만두고 여러 일이 동시다발적으로 생기면서 해명 자료를 제출을 제대로 못하다가 세무조사까지 연결된 겁니다. 거기서 이제 자기 주식 거래 증빙 내역을 내놓아라, 무슨 근거로 했냐, 또 이제 기간을 지켰는지, 다른 주주에게도 균등한 조건을 제시했는지, 주총 소집 통지서를 날짜에 통보를 했는지 이 정관을 확인하고 엄청 꼼꼼하게 조사를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간에 임원 보수 지급 규정이 없이 대표이사에게 연봉이 나가고 있었고 자녀는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상여금도 받고 있어서 규정을 다 내놓으라고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무공무원이 준비를 엄청 꼼꼼하게 하고 나온 거죠. 이때 대표님이 알았다고 하는데요. 어떠한 증빙 자료를 제출할 게 없구나 하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임원 보수 지급 규정이 없었던 거죠. 대표님과 등기 임원은 회사하고 위탁계약입니다. 위탁계약자는 연봉계약서가 없는 이상은 무보수가 원칙이죠. 상법 388조를 보시면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할 때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라고 이렇게 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 상법에 정관의 보수가 없으면 주총 결의로 정하는데 대표님들이 주총에서 알아서 보수를 정했을 리가 만무하다는 거죠. 사업하느라 바쁜데 언제 주총까지 챙기느냐는 거죠. 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퇴직금 지급 규정입니다. 퇴직금 지급 규정은 예전에 업데이트하고 그대로 두셨을 건데요. 퇴직금 배수가 임원은 2배수까지 적용이 된다는 것이 바뀐 지 한참 되었는데 아직 안 바뀌어져 있을 겁니다. 2020년도에 바뀌었으니 벌써 2년이 다 돼가는데요. 퇴직금을 몇 배수로 근무기간에 맞춰서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가 정관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 규정 초과해서 지급할 경우 퇴직소득으로 계산이 안 되고 초과분은 회사에서 비용 처리로 인정 못 받고 규정 없이 받아간 부분은 가지급금으로 처리되거나 혹은 근로소득으로 처분이 돼서 세금 혜택을 못 받고 세금을 더 토해내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세 번째는 상여금 지급 규정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송금 불산입.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이익 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송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 지급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 금액은 이를 송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근거 및 증빙자료 없이는 비용 처리는 없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한 첫 번째와 두 번째에 모두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상거래 행위를 주주 이익을 위해서 임원의 지급 규정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어야 손해를 안 보고 인정을 받는다는 거죠. 인정을 누구한테 받겠습니까? 바로 국세청에 증빙할 서류로 인정을 받겠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기 주식을 취득할 때도 4가지 방법에 의해서 어떻게 취득하고 어떻게 처분하고 어떻게 소각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정관에 명시가 되어 있다면 증빙서를 보완이 될 것이고, 종류 주식을 발행할 때도 어떤 종류의 주식이 있는지 열거하고 정관에 명시되어 있어야 보통주를 우선주로 변경하고 등기가 가능해져 손실을 줄이고 안전하게 신주를 발행하거나 투자 유치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정관을 왜 작성하고 상법에 맞춰서 정관을 업데이트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관 개정이 필요하신 대표님이 계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 남겨보세요. 감사합니다.